할머니가 피아노를 친다고? 청소나 하는 사람이 무슨 피아노를 쳐? 할머님,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연주를 완벽하게 못하셔도 괜찮으니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 손으로 내가 피아노를 다시 쳐봐도 될까? 그러나 할머니가 연주를 시작하자 모두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5세 이수연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시다면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를 시작하시는 이수연 여사님의 발걸음 소리만이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째 이곳을 청소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출근하셔서 공연장 구석구석을 깨끗이 관리하시죠. 그날도 수연 여사님은 메인홀 중앙에 자리 잡은 스타인웨이 풀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를 닦고 계셨습니다. 피아노를 닦는 여사님의 손길은 늘 달랐습니다. 다른 곳을 청소하실 때와는 다르게 마치 오랜 친구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어요. 특히 건반 덮개를 열어 건반을 닦으실 때면 여사님의 눈빛이 한순간 달라지는 것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그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새로운 총괄 매니저가 부임한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분주했고 로비에는 화려한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강태준 매니저는 유럽의 유명 공연장들을 거친 실력자라고 했습니다. 수연 여사님은 평소처럼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낡은 회색 유니폼을 입은 채 구부정한 허리로 스타인웨이를 닦으시던 중이었죠. 그때 여사님의 손이 우연히 건반에 닿았고 작은 음이 홀 안을 울렸습니다. 순간 여사님은 흠칫 놀라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다행히 아직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건반에 닿은 여사님의 손가락이 마치 오랜 시간 그 자리를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그리고 그때의 눈빛은 제가 지금까지 본 청소부 아주머니의 모습이 아닌 무언가 다른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의 작은 울림이 우리 라벤더 콘서트홀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리가 수연 여사님의 숨겨진 이야기를 깨우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라벤더 콘서트홀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강태준 총괄 매니저가 야간 점검을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저는 마지막 공연이 끝난 후 로비 정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을까요? 메인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를 연주할 사람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매니저도 그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사무실에서 나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조용히 메인홀로 향했죠. 홀의 문을 살며시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연 여사님이 스타인웨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청소도구는 피아노 옆에 놓여 있었고 늘 보던 허리를 굽힌 모습이 아닌 고든 자세로 피아노를 치고 계셨어요. 무대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객석의 비상등 불빛이 여사님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아프, 군호, 이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문 피아니스트의 연주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벽한 연주였어요. 섬세한 터치와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마치
오랜 세월 피아노와 함께해온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 매니저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의아한 표정은 곧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감동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그렇게 숨죽인 채 여사님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잦아들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주가 끝나고 수연 여사님이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강태준 매니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여사님이 황급히 일어나셨고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짓을.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는 여사님을 강태준 매니저가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매니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그리고 수연 여사님의 떨리는 손가락에서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메인홀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방금 전 울려 퍼졌던 선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발견된 수연 여사님의 연주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태준 매니저의 사무실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 여사님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계셨고 저는 매니저의 배려로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 라벤더 콘서트홀 개관 공연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 여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날은 이곳의 첫 공연이었고 여사님은 협연자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서울 필하모닉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기로 했었죠. 제 아들 민수가 그때 10살이었어요. 피아노를 무척 좋아했죠. 매일 저와 함께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날도 리허설을 보러 왔었습니다. 여사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매니저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벤더홀 화재 참사, 소년 실종이라는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이었어요. 분장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화재 경보가 울렸죠. 민수는 연습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화재로 연습실 구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민수는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민수가 들고 있었던 악보 몇 장뿐이었다고 해요. 그 후로 피아노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무대에 서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도 모든 게 두려워졌죠. 하지만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모습이 남아있는 이 공연장을. 강태준 매니저는 잠시 침묵하더니 서랍에서 오래된 공연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1990년 개관 공연 팸플릿이었죠.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수연 여사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이수연,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으로 개관 무대 장식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공연장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매니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의 팔을 걷어 올렸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15살이었던 저는 그날 음악학교 학생으로 공연을 보러 왔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연습실 근처에서 피어난 연기 속에서 작은 소년이 순간 수연 여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매니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사무실은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라벤더 콘서트홀은 30주년 기념 공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브라운의 특별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마르쿠스 브라운이 급성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공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피아니스트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임원들의 언성이 높아졌고 정유리 하우스 매니저는 공연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주년 기념 공연의 취소는 콘서트홀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했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강태준 매니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30년 전 우리 홀의 개관 공연에서 연주하기로 했던 그 곡을 다시 무대에 올리는 겁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고 연주자도 같은 분으로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정유리 매니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30년 전 연주자요? 설마 그 청소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동네 음악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강태준 매니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더니 어젯밤 몰래 촬영한 수연 여사님의 연주 영상을 틀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점차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관객들이 받아들일까요? 언론의 반응은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이사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연 씨를 모시고 오세요.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수연 여사님을 찾아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여사님은 늘 하시던 것처럼 묵묵히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계셨죠. 제가 전한 소식에 여사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30년 만의 기회예요, 여사님. 이번에는 끝까지 연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에 수연 여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고의 작은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여사님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표정에서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연 준비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수연 여사님은 낮에는 평소처럼 청소 일을 하시고 밤이 되면 VIP 라운지에 마련된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셨습니다. 정유리 매니저의 반대로 메인홀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라운지의 피아노는 스타인웨이 업라이트였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만큼 웅장하진 않았지만 수연 여사님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선율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여사님의 연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라흐마니노프 악보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시며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연습했던 부분이라고 했죠.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떨리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강태준 매니저는 매일 밤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커피를 들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된 공연 영상을 들고 오기도 했죠. 둘은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스승과 제자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 여사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민수는 피아노를 무척 좋아했어요. 늘 제 연습실에서 숙제를 하곤 했죠. 그날도 마지막 리허설을 앞두고 있었는데 민수가 처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공연이 끝나면 자기한테도 피아노를 가르쳐 달라고. 여사님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여사님의 눈물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매일 밤 이곳에서 연습할 때마다 민수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데 아직도 무서워요.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 강태준 매니저가 조용히 여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때 저를 구해준 소년이 민수였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제가 받은 생명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날 밤 연습실에는 평소와 다른 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작별이었습니다. 수연 여사님의 연주에는 30년의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번 공연이 단순한 30주년 기념 무대가 아닌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것이라는 걸. 아침 일찍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라벤더 콘서트홀 정문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피아니스트의 귀환, 비극적 화재 사고와 숨겨진 천재의 부활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죠. 누군가가 수연 여사님의 정체를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정유리 매니저가 격분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를 무대에 세우겠다는 건가요? 라벤더 홀의 명성이 걸린 30주년 기념 공연에서요? 이사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90년대 수연 여사님의 연주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라벤더의 기적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년 전 미스터리했던 화재 사고와 사라진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죠. 그날 오후 한올로 음악 평론가가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신사였는데 수연 여사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때 그 화재 이후로 수연 씨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음악계의 가장 큰 손실이라고들 했죠. 평론가의 회고로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 여사님이 얼마나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는지를. 20대에 이미 쇼팽 콩쿠르 입상자였고 유럽의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실력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갑작스러운 관심이 수연 여사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연습실에 들어가시기 전 여사님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관심이 두려워요. 그때처럼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아서. 그때 강태준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민수를 위한 마지막 연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날 밤 늦게까지 VIP 라운지에서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수연 여사님의 연주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객석의 조명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 속에서 여사님은
30년 전에 그날로 천천히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공연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태준 매니저가 수연 여사님을 옛 연습실이 있던 자리로 모시고 갔습니다. 30년 전 화재 이후 폐쇄되었던 그곳은 이제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죠. 그날의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낡은 서류철을 꺼내 보였습니다. 1990년 화재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민수, 제가 기억하는 그 소녀는 저를 구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를 더 구하겠다고. 매니저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15살이었던 강태준은 음악학교 견학을 왔다가 화재에 휘말렸고 한 소년이 자신을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엄마의 악보를 가져와야 해요. 오늘 공연에 꼭 필요한 거라고 했는데 수연 여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에게 특별히 당부했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의 마지막 부분에 새로 작성한 카덴차가 들어있는 악보를. 연습실 화재는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끝내 악보를 들고 나오다가 강태준 매니저가 서랍에서 오래된 악보 조각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그을린 악보였습니다. 수연 여사님의 반듯한 필체로 쓰여진 카덴차의 일부였죠. 30년간 이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어머님께 전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수연 여사님이 악보를 받아들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도 눈물을 흘렸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왜 하필 당신이 이곳의 총괄 매니저가 되어 돌아왔는지. 여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수가 보내준 거군요. 그 애가 마지막으로 지키려 했던 음악을 이제야 완성하라고. 그날 밤 VIP 라운지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미완성으로 남았던 카덴차를 완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수연 여사님의 연주에는 한 어머니의 그리움과 한 예술가의 열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날만큼은 그 불빛들이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공연 전날이 되었습니다. 메인홀에서는 오케스트라와의 첫 리허설이 예정되어 있었죠. 이른 아침부터 단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무대에는 영롱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수연 여사님은 평소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더 이상 청소 유니폼이 아닌 품위 있는 검은색 공연복을 입고 계셨죠. 분장실 앞에 잠시 멈춰 서시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이분이 오늘의 솔리스트이신가요? 지휘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태준 매니저가 수연 여사님을 소개하려는 순간 객석에서 한 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수연 선생님, 정말 맞으시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현재 악장을 맡고 있는 김성재 씨는 30년 전 개관 공연 때 바이올린 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때 리허설에서 들었던 선생님의 연주를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선생님의 귀환을 기다려왔어요. 갑작스러운 재회에 수연 여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셨죠. 여사님이 건반에 손을 올리자
홀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첫 음이 울리고 오케스트라가 합류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3악장 후반부 카덴차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여사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민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늘 가슴이 조여온다고. 지휘자가 다가와 여사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모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잠시 후 수연 여사님이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올리자 이전과는 다른 강인한 눈빛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연주를 마쳤고 카덴차의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질 때는 객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민수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 곡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수연 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태준 매니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여사님의 눈빛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텅 빈 공연장에 혼자 남아 객석에 앉아있던 수연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엄마가 끝까지 연주할게. 공연 당일 라벤더 콘서트홀은 이전에 본 적 없는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30년 전 개관 공연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프로그램북에는 수연 여사님의 과거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객석은 일찍부터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 30년 전 개관 공연을 보러 왔었다는 관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하우스 어셔로서 객석을 둘러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화재 때문에 보지 못한 공연을 오늘 파이널리 보게 되다니. 이수연이 30년 동안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분장실에서는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수연 여사님은 진남색 드레스를 입고 계셨는데 그 모습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한 명의 당당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강태준 매니저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는 정말 준비됐어요. 8시 정각 객석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입장했고 이어서 지휘자가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연 여사님이 무대에 오르시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시작되었습니다. 1악장의 첫 음부터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수연 여사님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는 더 깊어진 음악성과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2악장에 들어서자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 속에 한 어머니의 그리움이 녹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악장, 운명의 카덴차가 다가왔습니다. 수연 여사님의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힘찬 선율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전 미완성으로 남았던 그 부분을 이제는 당당히 연주해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을 때 공연장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어서 모든 관객이 기립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고 브라보를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연 여사님은 무대 중앙에 서서 오랫동안 객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한 번 더 쓰다듬으셨죠.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객석 맨 뒷자리에서 한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아마도 제 착각이었겠지만 수연 여사님도 그곳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라벤더 콘서트홀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메인홀 로비에는 이수연 살롱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고 그곳에서는 매주 신인 음악가들의 작은 공연이 열립니다. 수연 여사님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라벤더 홀의 음악 감독으로 일하고 계시죠. 정유리 하우스 매니저는 자진해서 사임했습니다. 떠나기 전 수연 여사님께 깊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여사님은 용서는 새로운 음악의 시작이에요라는 말씀을 하셨죠. 강태준 매니저의 제안으로 민수 장학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음악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첫 장학생 선발날 수연 여사님은 마치 당신의 아들을 만난 것처럼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음악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매주 화요일 저녁 수연 여사님은 장학생들과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십니다. 젊은 음악가들은 여사님의 연주는 물론 삶의 이야기에도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특히 사막장 카덴차를 설명하실 때면 모두가 숨죽이고 듣는다고 합니다. 30주년 공연 실황은 음반으로도 발매되었습니다. 음반 재킷에는 젊은 시절의 수연 여사님과 민수의 사진이 실렸고 그날 밤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민수 장학 프로그램에 기부되었죠. 라벤더 콘서트홀은 이제 새로운 전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연 여사님은 여전히 일찍 출근하셔서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직접 관리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포 대신 곡을 다듬는 손길로 30년의 침묵 대신 음악으로 홀을 채우고 계시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제가 본 소년의 모습이 정말 환상이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연 여사님의 음악 속에서 민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라벤더 콘서트홀에서는 누군가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선율 속에는 한 어머니의 사랑과 한 아들의 용기와 그리고 30년을 넘어선 음악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음악을 통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이 홀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작은 기적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면서요. 다음은 김순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힐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이미경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요양원의 김순자 요양보호사님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3층 취미활동실에서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는데 구슬픈 가락이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죠.
처음에는 오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김순자 요양보호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 환자분들 수발을 들며 늘 조용히 미소 짓던 그분이 가야금 앞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연주하고 계셨어요. 칠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자 요양보호사님은 3년 전부터 우리 요양원에서 일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출근해서 제일 먼저 어르신들 방을 살피시고 늘 정성스레 수발을 드셨죠. 특히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돌보실 때면 친어머니처럼 다정하게 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취미활동실에 있던 가야금은 지난주에 기증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후원자께서 어르신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보내주신 것이었지만 다들 장식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야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의 발걸음 소리에 순자 보호사님은 흠칫 놀라 연주를 멈추셨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렸던 가락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죠. 제가 건넨 질문에 순자 보호사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쓸쓸한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는 짧은 말씀만 남기시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셨지만 그 순간 보였던 눈빛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우연한 발견이 우리 요양원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한 노년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순자 보호사님의 과거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요양원 원장실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 전국 국악대회 대상 수상자 김순자. 20살의 그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시 순자 보호사님은 국악의 신성이라 불렸습니다. 서울대 국악과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20살의 나이에 이미 여러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야금 산조는 그녀의 특기였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미래의 인간문화재감이라 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기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나셨고 막내였던 순자 보호사님은 남동생들의 학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당시 제의받았던 독주회도 유학의 기회도 모두 포기해야 했죠. 23세 맞선으로 만난 남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가야금을 연주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고 예술은 가정을 꾸리는데 방해가 된다며 가야금을 처분하라 하셨습니다. 결국 소중히 간직해온 가야금을 나주의 한 골동품 가게에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가야금 산조가 흘러나오면 잠시 멈춰서서 듣곤 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잊혀졌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순자 보호사님은 우연히 요양보호사 모집 공고를 보고 늦은 나이에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실버힐 요양원에서의 3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환자들의 수발을 들면서도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에 가락을 맞추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그런 꿈은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하지만 우연히 마주한 취미활동실의 가야금은 5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선명하게 불러왔습니다. 전국대회 결선 무대에서 연주했던 춘향가 중 사랑가의 선율이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손끝에서 살아났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봄날의 꿈이 노년의 봄날에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보호사님은 평소와 다르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치매 환자의 간호를 도맡아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보호사가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운 탓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순자 보호사님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985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에 실패했고 빚쟁이들의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첫째와 중학생이던 둘째를 위해 순자 보호사님은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남편은 실패의 충격으로 술에 의지했고 집안의 모든 책임이 그녀의 어깨로 넘어왔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바깥일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자식 교육은 뒷전이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며 매번 탓하셨지만 순자 보호사님은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이 그때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10년간의 고된 시간이 지나고 두 아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50살이 되어서야 찾아온 해방이었지만 그 자유는 곧 깊은 고독이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던 시절 가끔 옛 가야금 가락이 그리워질 때면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을 앞에 두고 손가락을 움직이곤 했습니다. 화분 받침대를 가야금줄 삼아 연주하던 그 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고 점차 그마저도 줄어들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것은 68배 나이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공부가 쉽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만나며 새로운 희망도 생겼습니다. 실버힐 요양원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비록 청소와 식사 보조 그리고 어르신들의 시중을 드는 일이었지만 순자 보호사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꾸는 꿈속에서는 늘 20살의 자신이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봄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층 치매병동의 김영자 할머니가 갑자기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시던 분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심했습니다. 진정제 투여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순자 보호사님이 조용히 취미활동실로 김영자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잠시 후 그곳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십 년 전 유행했던 대중가요를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김영자 할머니의 불안 증세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어느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요양원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진들은 음악이 치매 환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왔고 원장실에서는 긴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박 원장은 순자 보호사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요양원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국악음악 치료를 도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원장의 제안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보호자들 중에는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았고 이사회에서도 전통 음악보다는 서양 클래식이나 현대 음악을 선호했습니다. 게다가 순자 보호사님의 나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병동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불면증이 심하던 환자들이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편안히 잠들었고 우울증이 심했던 어르신들이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특히 말씀을 거의 안 하시던 어르신들이 옛가락을 듣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보호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50년 전 포기했던 꿈을 다시 꺼내든다는 것은 그동안 잊으려 했던 모든 기억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요양원의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취미활동실의 가야금 앞에 홀로 앉아있던 순자 보호사님의 눈가에 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기회 앞에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봄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요양원의 일과가 끝나고 나면 취미활동실에는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보호사님은 하루의 피로도 잊은 채 밤늦게까지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잡은 가야금 줄은 예전처럼 쉽게 손에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 발전이 보였습니다. 치매 병동의 할머니들은 점점 더 많이 취미활동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분이었지만 어느새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순자 보호사님의 연주를 듣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불면증이 심하던 박수님 할머니는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3층 말기 치매 병동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던 환자들의 불안 증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식사를 거부하던 어르신들도 음악 시간 후에는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호사님의 손가락은 자주 경련을 일으켰고 오랜 시간 가야금 앞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든 보호사가 음악 치료를 한다는 것에 대한 젊은 의료진들의 불신이 컸습니다. 어느 날은 김영자 할머니가 갑자기 악기를 쳐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순자 보호사님은 묵묵히 그날의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따뜻한 미소로 김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보호사님의 한결같은 태도에 김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취미활동실은 작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옛 노래 악보가 벽에 걸리고 창가에는 계절 꽃들이 놓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문턱을 없애고 편안한 쿠션도 마련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순자 보호사님의 가야금 연주와 함께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옛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하게 웃으시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봄날의 저녁 무렵 취미활동실 창문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순자 보호사님의 가야금 소리에 맞춰 어르신들의 노랫소리가 부드럽게 어우러졌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작은 기적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이사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늘어난 전통 음악 치료에 대한 논의가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이사장이었던 정문길 회장은 평소 현대적 의료 시스템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장실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정 회장은 요양원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젊은 음악 치료사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5세의 고령 요양보호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요양원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냉정했습니다. 순자 보호사님의 음악 치료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되어야 했고 대신 현대식 음악 치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양 클래식과 최신 음향 장비를 갖춘 치료실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치매 병동의 어르신들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 증세가 다시 심해졌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김영자 할머니는 식사마저 거부하며 종일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는 간호사들의 보고가 있었지만 젊은 의사들은 전통 음악의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순자 보호사님은 묵묵히 청소일과 환자 수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취미활동실을 지날 때마다 가야금을 바라보는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음악의 기쁨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보는 일은 생각보다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 보호사님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젊은 시절 꿈을 포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층 치매 병동의 모든 어르신들이 취미활동실 앞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각자 작은 꽃 한 송이씩이 들려 있었습니다. 취미활동실 앞에 모인 어르신들의 모습은 요양원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의사 표현이 없던 분들까지 나오셨고 특히 와병 중이던 박수님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 순자 보호사님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이 광경은 마침 면회를 왔던 환자 가족들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3층 치매 병동 환자 가족들은 지난 몇 달간 부모님들의 상태가 놀랍게 호전된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적이던 행동이 줄어들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던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모여 서명서를 들고 온 것입니다. 전통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는 내용이었고 보호자 40명의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진 음악 소리를 들으며 지내온 요양원 옆 동네 주민들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동네 노인회장은 직접 찾아와 전통 문화의 가치를 강조하며 프로그램 존속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문길 이사장의 태도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감성적인 호소로는 현대적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환자 가족들의 항해 방문이 불쾌했던 듯 프로그램 중단 시기를 앞당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보호사님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취미활동실에 남아 계셨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보호사님의 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애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 이사장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으로 고민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사장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요양원에서 밤을 새웠고 우연히 늦은 시각까지 이어지는 가야금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취미활동실 문 앞에 선 정 이사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들려주시던 그 옛날의 가락이 50년 만에 다시 그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요양원은 새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정문길 이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원장실에서는 오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그동안 기록해온 환자 관찰 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3개월간 치매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불면증 환자의 수면 시간이 증가했고 폭력적 성향을 보이던 환자들의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투약량의 감소였습니다. 음악 치료 이후 진정제와 수면제 처방이 30% 가까이 줄어들었고 이는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노인 전문의들은 전통 음악이 한국 노인들의 정서에 더 깊이 와닿는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지난밤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아내가 불안해할 때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옛가락을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순자 보호사님의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박 원장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현대식 음악 치료실은 예정대로 만들되 전통 음악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치료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순자 보호사님의 사직서는 반려되었습니다. 대신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정식 담당자로 임명되었고 주 3회의 정기 공연 시간도 배정받았습니다. 보호사님의 나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월의 깊이가 주는 따뜻함이 환자들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치매 병동의 어르신들은 그날따라 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취미활동실에는 새 방석들이 놓였고 창가에는 계절꽃들이 더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가야금의 현도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방음 시설도 보강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취미활동실에서는 다시 은은한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 이사장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그렇게 서로 다른 세대의 마음을,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조용히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실버힐 요양원의 첫 공식 음악회가 열린 것은 초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취미활동실은 작은 공연장으로 변신했고 환자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순자 보호사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날의 모습은 50년 전 전국대회 결선 무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올리고 옥비녀를 꽂으셨습니다. 공연은 치매 병동 어르신들의 합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야금 반주에 맞춰 부르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평소 말씀도 없으시던 분들이 또렷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셨고 객석에서는 촬영하는 손길들이 바빴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각 지역 요양원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실버힐의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정문길 이사장은 이제 한국 노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순자 보호사님의 가야금 독주 순서가 되자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첫 곡은 50년 전 전국대회에서 연주했던 춘향가 중 사랑가였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날의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연주였습니다. 감동은 환자 가족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평소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던 어르신들이 음악을 들으며 옛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폭력적이던 환자들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연주를 감상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은 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이었습니다. 객석의 가족들도 의료진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순자 보호사님이 일어나 인사를 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취미활동실의 창문으로는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순자 보호사님은 가야금을 정리하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포기했던 꿈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요양원의 작은 음악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날의 감동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음악의 치유력은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실버힐 요양원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전통음악 치료센터라는 간판이 새로 걸렸고 3층에는 전용 음악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순자 보호사님은 이제 정식 음악 치료사가 되어 주 5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치매 병동의 변화는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투약량 감소와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고 전국의 요양시설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의 우울증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76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순자 보호사님은 더욱 건강해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가야금 연습을 하시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주말에는 다른 요양원에 특강도 나가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문길 이사장의 아내도 실버힐의 음악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반이 만들어졌고 예방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노인 복지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순자 보호사님의 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머니의 소식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하시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늦게나마 어머니의 재능과 열정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아들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실버힐의 이야기는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노인 문화 프로그램에서는 순자 보호사님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고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취미 활동실은 이제 희망의 뜰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매일 아침 가야금 소리가 울리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꿈이 노년에 꽃 피우는 곳, 세월의 무게가 오히려 깊이가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순자 보호사님께서 소박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젊었을 때는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조용히 어르신들과 함께 음악을 나누는 게 더 행복해요. 어쩌면 이것이 진짜 내 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봄날의 햇살이 비치는 희망의 뜰에서 오늘도 따뜻한 가야금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인생의 황혼기에 피어난 작은 기적처럼 모든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습니다.